여러분 안녕하세요. KR 접인 NL 여러분의 취업 도우미 리크루터 유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대면 인터뷰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대면 인터뷰 이후에 계약서를 받을 때까지 어떤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번에는 대면 인터뷰를 하면 어떤 과정으로 제가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면 인터뷰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서 적게는 한 번, 많게는 3, 4번, 그리고 정말 예외적이지만 더 많은 횟수로 대면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를 할 때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팀에 관련된 사람이라든지 또는 리크루터, 본인이 지원하고 있는 팀의 팀장, 미래의 동료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들과도 인터뷰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양하게 조합하다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인터뷰를 할 수 있습니다. 지원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조건 인터뷰 후에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인적성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성격 테스트 비슷한 거를 해서 인터뷰를 할 때 참고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다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적성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규모가 작으면 하지 않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인적성 검사 결과가 본인의 인터뷰랑 그런 채용에 대해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보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규모가 큰 회사인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를 데이터화해서 적용을 해서 순서를 매겨서 뽑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적성 검사의 중요도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인적성 검사를 하는지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인터넷에 해당 기업에 찾아보면 후기에서도 어떤 인적성 검사를 하는 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어떤 인적성 검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하기 전에 직접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건 꼭 한번 추천드립니다. 특정 기업의 인적성 검사를 패키지화해서 여러 번 유료로 테스트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인적성 검사를 어쨌든 할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면 그런 유료 서비스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게 좋을 거고 이런 내용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채용 과정에서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또 하나 겪을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레퍼런스 체크입니다. 이전에 일했던 곳이나 지금 일하는 곳의 직속 상사, 그게 여의치 않으면 동료들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이 회사를 다니거나 전 회사에 다녔을 때 어떻게 일을 했는지 물어보는 과정을 레퍼런스 체크라고 합니다. 이미 경력이 어느 정도 있다면 보통은 지금 지원하는 곳 바로 직전에 레퍼런스 체크를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레퍼런스 체크는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요. 제가 지금 리크루터 일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 직속 상사에게 연락처를 물어봐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대화를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일단은 간단한 체크부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의 직속 상사가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상에 이 기간에서 이 기간을 일했는데 기간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추가적으로 직책이 맞는지, 왜냐하면 가끔씩 직책을 좀 뻥튀기 하거나 지금 지원하는 곳에 잘 보이려고 다른 직책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직책이 그게 맞는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전반적으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보통 또 장점과 단점을 물어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직접적으로 단점을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레퍼런스 체크할 때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점이라고 물어보지는 않고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던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통은 단점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더 발전해야 될 또는 많이 취약했기 때문에 더 잘해야 되는 부분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을 수 있습니다. 레퍼런스 책에서 채용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유익하게 인터뷰를 했지만 레퍼런스 책에서 아주 가끔이지만 정말 이 사람은 채용하지 않는 걸 추천한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는 제가 누구누구 때문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노코멘트를 하고 싶다, 또는 그냥 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채용 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꽤 크기 때문에 레퍼런스 책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채용 과정이 엎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입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전에 학생이었던지 구직자였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교수님의 레퍼런스 체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인턴을 했다면 인턴 담당자, 그런 멘토에 대해서 이 레퍼런스 체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레퍼런스 체크를 할 곳이 없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또는 신입이기 때문에 레퍼런스 체크를 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레퍼런스 책을 전화로 진행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이메일로 진행을 한다든지, 네덜란드도 재직증명서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냥 레코멘데이션 레터가 돼서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그냥 작성을 해줄 수도 있고, 또는 부탁을 해서 새로 받을 수도 있고, 그걸로 이제 전화를 하지 않고 가름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링크드인을 평소에도 많이 언급을 했는데, 링크드인에도 레퍼런스를 받아 놓으실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을 떠나는 경우에 떠나기 전에, 왜냐면 떠나고 나서는 조금 부탁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상사에게 링크드인에 나에 대해서 좀 레퍼런스를 남겨달라라고 부탁을 하면, 본인의 프로필에 들어가면은 레퍼런스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 메시지를 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이제 공개 처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필에 가서 경력, 학력, 그 다음에 각종 언어, 그 밑에 보면은 레퍼런스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고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 지금 직장에 말씀을 못 드리고 또는 몰래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레퍼런스 책을 요구할 경우에 나는 지금 사실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지금 일하는 곳에서 아직은 말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리크루터로서 이런 대답을 들을 경우에는 레퍼런스 책은 최대한 미루고 모든 내용들을 진행을 합니다.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 인적성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계속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났을 때 최종 결정하기 직전에는 다시 지원자에게 우리는 지금까지 종합해서 봤을 때 너를 뽑고 싶다. 마지막 관문이 레퍼런스 책이고 그게 괜찮으면 계약서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레퍼런스 책을 하면 좋겠다. 회사에 알려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진행을 하니까 이런 사항은 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계약서를 받기 직전까지잖아요. 지금까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같이 얘기했던 연봉이나 보너스나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한다든지 바뀐 조건을 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대답을 해야 되는 과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계약서를 받게 되면 계약서상에서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될지, 그 다음에 또 당연히 계약서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협상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